오늘은 3월 9일입니다. 기원전 141년 오늘 중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 중 한 명이 즉위했어요. 한무제. 본명은 유철. 고작 16살의 황제가 됐는데 이후 54년을 다스리면서 중국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이에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다면 한무제는 중국을 세계에 연결했습니다. 흉노를 밀어내고 실크로드를 열었으며 오늘날 중국인 90%가 자신을 부르는 이름 바로 한족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말년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원전 141년 아버지 한경제가 세상을 떠나자 유철이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한무제가 즉위할 당시 한나라는 사실 꽤 안정적인 나라였어요. 할아버지 한문제, 아버지 한경제 시절을 문경지치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낮추고 백성을 쉬게 한 태평성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북쪽에 흉노가 있었습니다. 흉노는 몽골 초원을 지배하는 유목 제국이에요. 말을 타고 달리며 중국 북부를 약탈하는데 한나라는 그동안 이들을 전쟁으로 막는 대신 공주를 보내고 선물을 바치는 화친 정책으로 달랬어요. 쉽게 말하면 돈 주고 평화를 사는 방식이었죠. 16살 한무제는 이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한나라의 세계는 더 넓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29년 한무제는 드디어 흉노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역사의 길이 남는 두 명의 장군이에요. 위청과 곽거병. 위청은 원래 노비 출신이었어요. 신분이 낮아도 실력이 있으면 쓴 한무제 덕분에 최고의 장군이 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곽거병은 위청의 조카인데 18살에 전장에 나가서 흉노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뒀어요. 곽거병이 남긴 말이 있어요. 흉노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어찌 집을 돌볼 수 있겠는가. 이 두 장군 아래 한나라 군대는 흉노를 몽골 초원 깊숙이 밀어붙입니다. 수십만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원정이 반복됐고 흉노 세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로 중요한 게 하나 열려요. 실크로드입니다.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생각을 했어요. 흉노의 서쪽에 월지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흉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월지와 동맹을 맺어 흉노를 앞뒤로 협공하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임무를 맡은 사람이 장건이에요. 기원전 139년 장건은 10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서쪽으로 떠납니다. 결과는요? 임무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가는 길에 흉노에게 잡혀서 10년을 포로로 살았거든요. 흉노 여인과 결혼도 했고 자식도 생겼어요. 그러다 탈출해서 계속 서쪽으로 갔는데 월지는 이미 다른 곳에 정착해서 흉노에 대한 복수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맹 체결은 실패. 13년 만에 돌아온 장건 일행은 100명에서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무제는 이 실패한 외교관을 크게 포상합니다. 왜냐면 장건이 돌아오면서 중앙아시아의 지리, 나라들,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가 있다. 박트리아가 있다. 인도로 가는 길이 있다. 그리고 천마라는 엄청난 말이 있다. 이 정보가 실크로드의 씨앗이 됩니다. 장건이 가져온 정보 중 한무제를 가장 흥분시킨 게 있어요. 페르가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는 말이에요. 땀이 피피지라 해서 한열마 또는 천마라고 불렸는데 흉노 기병대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전마였어요. 한무제는 이 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실제로 전쟁을 벌입니다. 기원전 104년과 기원전 10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원정을 보냈는데 두 번째에야 말을 얻어옵니다. 그 수고로 얻어온 천마가 고작 수십 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사이 교역로가 더 단단하게 열렸어요. 그게 바로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서는 비단, 철기, 도자기가 서쪽으로 나갔고 서쪽에서는 포도, 유리, 향신료 그리고 천마가 들어왔어요. 재미있는 건 로마 귀족들이 중국 비단에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 나머지 로마에서 비단 때문에 금이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경제 논쟁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나중에는 물건만이 아니라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한무제가 만든 것 중에 지금까지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은 게 있어요. 바로 한족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날 중국 인구의 약 90%가 자신을 한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중국 역사에는 진나라도 있었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진족, 당족이 아니라 한족이라고 부를까요? 한나라가 그만큼 강력하고 번영한 시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무제는 단순히 영토를 넓힌 게 아니라 제국 전체에 유교라는 하나의 이념을 심었어요. 관료들은 유교 교육을 받고 시험으로 선발됐고 행정 문서는 표준 문자로 통일됐어요. 이렇게 언어도 이념도 행정도 하나로 묶이면서 한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났고 그게 2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늘날 한족이라는 개념으로 남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한무제 시대의 지구 반대편에서도 강력한 제국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입니다. 두 제국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중간에 파르티아 제국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파르티아는 실크로드 중간을 장악하고 중간 무역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겼는데 양쪽이 직접 만나는 게 자기들한테 손해였으니까 막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 알고는 있었어요. 중국 역사서에는 로마를 대진이라고 기록했어요. 뜻은 서쪽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명 제국이에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진은 큰 나라로 많은 속국을 거느린다. 금화와 은화를 사용한다. 대단히 부유하다. 반대로 로마인들은 중국을 세레스라고 불렀어요. 비단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로마에서 비단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에요. 재미있는 건 로마인들이 오랫동안 비단이 나무에서 자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에고치에서 나온다는 걸 몰랐거든요. 서기 166년에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사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나라에 도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다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공식 외교 사절이 아니라 로마 상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구 반대편의 두 제국이 서로를 존재를 알면서 직접 만나지는 못한 채 비단과 금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게 생각하면 꽤 낭만적이죠. 자, 이제 어두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한무제는 54년 통치 중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요. 전쟁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흉노 원정, 중앙아시아 원정, 남쪽 베트남 방면 전쟁까지. 세금이 올라가고 농민들의 부담이 폭증했어요.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독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말년에 한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불로장생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신선 사상에 빠져서 영생을 줄 수 있다는 방사들, 그러니까 도술사들을 곁에 두기 시작했는데 이 중 난데라는 인물이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불로장생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다가 결국 사기꾼으로 밝혀져서 처형됐어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있어요. 무고의 난이라는 사건이에요. 기원전 91년 궁중에서 저주 인형을 묻었다는 마법 음모 사건이 터져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황태자 유거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게 돼요. 황태자는 결백을 주장하려 했지만 상황이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결국 군사를 일으켜 반란 형태가 됩니다. 반란은 진압됐고 황태자는 도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중에야 이 사건이 모함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한무제는 황태자의 무덤을 성대하게 만들고 후회한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태자를 잃은 뒤 한무제는 윤대조라는 반성문을 발표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황제가 공식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중국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한무제 기원전 141년에 즉위해서 기원전 8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4년 통치 흉노를 밀어내고 실크로드를 열고 한족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유교로 제국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뒤에 황태자를 잃고 홀로 후회했던 노황제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만들었다면 한무제는 중국을 세계와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 연결 위에서 불교가 전해지고 비단이 로마로 가고 포도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2000년 뒤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문화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위대한 황제였어요. 동시에 복잡한 인간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